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환자분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좀 편두통을 진단을 받으시고 예전에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뭐 검사 다 해보셨다고 하고요. 편두통이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프실 때가 있어서 그때마다 저한테 이제 가끔씩 오셔갖고 이제 두통약을 받아가시던 분이신데 문제가 이분이 어느 날 일을 하시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었는데 갑자기 뒷머리가 빵 하고 그냥 벼락 맞은 것처럼 땅 하는 느낌이 있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시고 토하실 것 같고 이제 생전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신 거죠, 두통이. 그래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이셨던 거죠. 아이고. 그 뇌동맥류 파열 뇌출혈은 갑작스럽게 급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이 혈관에 생긴 꽈리가 터졌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평상시에는 본인이 꽈리가 있는 점이 잘 이제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드렸던 진통제 두통약을 드시고 뭐 괜찮겠지 이러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신 거죠. 살면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두통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나 두통이 뭐냐? 이게 두통이라는 게 뭔가 이런 분 계신가요? 대개는 안 계십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100명 중에 95명은 일상생활 중에 한 번은 두통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두통의 증상이 진짜 이게 그냥 좀 있으면 금방 지나갈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 같이 흔한 두통인지 아니면 진짜 위험한 두통인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험한 두통들은 또 의외로 특징적인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두통은 머리 부위에 생기는 통증들을 다 통칭하죠. 뭐 머리뿐만 아니라 목이나 뭐 이마 부위, 뭐 이런 뭐 후두부, 뒷목 다 통증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두통 때문에 병원에 오십니다. 작년만 해도 한 100만 명 정도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주 많은 분들이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아주셨는데 대개 이런 두통들 특징들은 그냥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어 편두통이면 지끈지끈 박동성 두통이 있고 긴장형 두통이면 이제 근육이나 인대나 과긴장이 돼가지고 항상 머리가 띵하고 쪼이고 뭐 띠드는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이 특정 부위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찌르는 듯한 두통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흔하게 생기는 두통 양상 같은 경우는 대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100명의 두통 환자분 중에 한두 분은 진짜 심각한 두통, 생명을 위협할 만한 두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런 생명을 위협할 만한 두통의 원인을 찾으려면 우선은 두통을 저희가 어떻게 나누는지 크게 100가지가 넘는 원인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검사를 다 하고 했는데 심각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두통들, 그거를 보통 저희가 일차성 두통, 일차 두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긴장형 두통, 편두통, 뭐 군발 두통, 기타 원발 두통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 위험한 두통이 아니고 편두통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편두통인데 그중에 100명 중 한두 분이 진짜 위험한 두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두통들이 이렇게 뭐 빨리 병원에 안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수가 있거나 또는 뭐 심각한 장애를 남게 되거나 그럴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사례를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건 이제 흔한 예입니다. 보통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띵하고 먹먹하고 한다면은 혹시 수면 장애, 뒤에 우리 존경하는 정기영 교수께서 다 말씀 주실 건데 수면 장애나 코골이 때문에도 주무시는 동안 머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도 중요한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이 있을 때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주무실 때 혈압이 높다든지 또 아주 드물게 뭐 1차 두통 중에도 원인이 없는 두통이 수면 두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자다가 깨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는 머리가 아픈 두통은 수면 장애나 수면 무호흡일 수가 있고 비염이나 축농증도 이것 때문에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평동, 나비동이라고 합니다. 나비뼈 안에 이제 공기가 원래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게 생기면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저평동 부분에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가 많이 아프고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고 또 이 저평동 근처로 우리가 눈동자를 위아래로 돌리고 뭐 대각선 방향으로 돌리고 이런 뇌신경이 거의 붙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서
복시 증상, 물체가 두 개를 보여 또는 초점이 안 맞으니까 시야가 흐려지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앞니마가 아프신데 뭐 해결이 안 되고 여기저기 머리 CT도 찍으면 특별한 게 없고 혹시 비염이나 축농증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장애나 비염이라는 원인이 분명하면 오히려 두통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전형적인 2차 두통인데 원인이 있는 두통이고 그걸 해결하면 대개는 머리가 안 아파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흔한 2차성 두통의 원인이고 그 원인 중에서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두통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뇌졸중, 또 뇌종양, 뇌염 또는 뇌수명염 같은 머리에 생기는 염증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2차 두통의 원인입니다. 이분도 저에게 오래 다니시던 이제 4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편두통으로 저희가 오래 다니십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뭐 약을 드시고, 근데 이제 약을 좀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편두통의 이제 예방약, 뭐 편두통의 빈도나 강도를 낮춰주는 예방약 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제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그냥 뭐 항상 비슷하다고 하시면 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뭐 약을 적절하게 추천해두고 뭐 주사 치료를 하든 이렇게 하는데 꼭 말씀드리는 게 혹시나 평상시보다 거의 2배 이상 두통이 있다. 더 강도가 2배 이상 심하거나 빨리 안 멈추고 굉장히 오래 간다. 또는 평상시에 전혀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다.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이러시면 빨리 병원에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제가 드렸던 아니 평상시에 편두통이 좀 심한 거겠지 이러고서 약을 드셨는데 호전이 없고 좋아지지도 않고 그 두통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빈도도 뭐 잠깐씩 오다가 이게 그냥 멈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빨라져서 이건 아닌데 이 송태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 빨리 한번 병원에 오라고 하셨던 것 기억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편두통 환자분들이 대개는 본인 두통을 아세요. 그래서 두통의 그런 빈도나 이런 강도 이게 비슷하거든요. 아니, 그런 거보다 했는데 그게 전혀 달라지고 더 심해지니까 빨리 병원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오셔서 보니까 그러시면 빨리 사진을 찍어 보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걸으시는 걸 보니까 비틀비틀거리고 휘청거리고 제 진료실 안에서 막 토하시고 이건 이제 벌써부터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척추동맥이라는 게 뒤쪽으로 올라가는 뇌 혈관이 찢어지면서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막혀서 뇌 경색이 오고 그 자리가 이제 혈관이 좁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뇌 출혈이 와가지고 박리에 의한 뇌졸중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분이 빨리 나름 오셔가지고 무사히 잘 퇴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빨리 간다는 게요. 그럼 그 정도 극심한 고통이면 119 불러요? 아니면 나 그렇죠. 그냥 걸어 내려가서 택시 타고 가도 돼요? 119 부르셔야죠. 119 불러야 돼요. 자, 이게 평상시에 못 느껴본 두통이다. 그럼 빨리 그냥 119 불러서 가까운 병원을 빨리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뇌졸중은 어떤 이유든지 갑작스럽게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뭐 터지면 뇌출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골든타임 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마비 또는 장애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상시에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신데 갑작스럽게 수십 초 또는 수분 내에 뻥 터질 것 같은 마치 벼락이 치는 것 같은 두통을 겪으셨다. 빨리 119 타고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고요. 한쪽 팔다리 마비가 있고 감각이 이상해 없었던 증상인데 뭐 어지럽고 인지 기능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서 머리 아프고 또 뭐 성격이 바뀐다든지 말씀이 안 나오고 머리가 갑자기 아프면서 말이 안 나오고 언어 장애가 생기고 이를테면 현관 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 그렇죠. 그런 것도 근데 그게 포함이에요. 두통이랑 같이 생겼으면 뇌혈관 질환은 갑자기 생겼으면 시사하는 소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를 드신 분이 없던 두통이 생기거나 저희 이제 부정맥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가 돼서 그러면 이제 항응고제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항응고제를 드시던 분이 없었던 두통이 생기시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요. 뇌출혈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뇌종양은 이제 위치에 따라 이제 머리에 생긴 암이죠. 증상이 다양하고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데 이 증상이 병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특히 이제 뇌하수체나 이런 부분에 뇌 종양이 생기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겪어보지 못해도 아주 벼락두통 양상으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마비가 심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하는 두통이 생기시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종양 때문에 생기는 건 누워 있으면 두통이 심해지고 또 앉거나 쓰면은 또 두통이 좀 덜한 뇌압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고열을 동반한 두통이다. 아니 이게 감기 몸살 이런 것도 없고 다른
문제가 없는데 열이 많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다. 그럼 한 번쯤은 뇌순막염이나 뇌염에 의한 두통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확인을 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으셔가지고 진료를 적절하게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차성 두통의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징적으로 여러 신경학적 증상,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생기는 두통, 평상시에 겪어보지 못한 두통, 점점 심해지거나 뭐 누우면 생기거나 이렇게 몸의 위치 변화, 체의 변화에서 생기는 두통들이 있으시면 그거는 2차성 두통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경험하던 두통은 괜찮습니다만 유례 없는 극심한 두통이 올 때는 진짜 빨리 병원에 가셔야겠네요. 두통 심하셔서 CT를 찍으셨대요, 뇌에. 네. 근데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괜찮은 건지.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대개는 이상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우선은 머리가 아프셔서 CT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요. 이러시면 일단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2차성 두통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두통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다음 단계 검사인 뭐 MRI나 뭐 혈관 CT나 뭐 꽈리나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될 수가 있고 필요하면 혈액 검사나 아니면 뭐 뇌척수액 검사 이런 거를 해보셔야 될 거 있고요. 대개는 그런 2차성 두통 또는 위험한 두통을 시사하는 증상이 없으시면 일단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